네, 어젯밤 울산 인근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지역은 물론이고 진동이 경기 지역까지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세한 상황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가 뉴스 시작했을 때 환강댐을 기습 방류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배우지가 개성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금 방류를 한 건데 어느 정도 비가 내렸길래 이렇게 기습적으로 방류를 했을까요? 네, 일단 뭐 아무래도 북한 지역이다 예. 보니까 정확한 강수량을 저희가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군사 접경 지역인 연천이나 파주 뭐 이런 지역에서 강수량을 가지고 좀 추정을 해보면 예. 이틀 사이에 연천 지역에서는 한 190mm 정도의 비가 내렸고요. 190mm. 예, 파주도 약 한 뭐 지역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약 한 200mm 정도의 비가 내린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한강댐의 뭐 방류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군남댐과의 거리가 좀 짧다 보니까 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인데요. 북한 한강댐에서 군사 분계선까지의 거리가 약 한 46km 정도 됩니다. 예. 우리 측이 북한의 방류 사실을 최초로 인지할 수 있는 곳에서 군남댐까지의 거리는 또 10km 정도 되거든요. 예. 만약에 환강댐에서 초당 한 500톤 정도의 물을 방류를 하게 되면 군남댐까지는 30분 정도면 물이 도달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지금 이게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군남댐은 뭐 앞서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를 해서 아시겠지만 홍수 조절 뭐 이미 장맛비에 대한 대비도 하고 예. 또 북한의 기습 방류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물을 최대한 방류를 시켜서 비워놓은 상태이고요. 하지만 군남댐 자체의 저수 용량 자체가 환강댐의 5분의 1 수준이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방류를 기습적으로 계속 하게 된다면 역시 물을 저희도 대규모로 계속해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하류 지역에서는 수위가 올라가면서 뭐 당연히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지난 2009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무단으로 방류를 하면서 예. 야영객들이 6명 정도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보도되고 있지만 어민들의 피해도 늘어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남댐이나 이런 지역에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방류를 하면 어떻게 좀 대처가 되는 건가요? 뭐 일단은 뭐 지금 앞서 전해드리는 것처럼 군남댐 자체의 저수 용량이 한강댐의 5분의 1 수준이다 보니까 위에서 좀, 방류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것은 흘려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속 흘려내려 보내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속보 내용을 보니까 정확한 방류 지점 그리고 얼만큼 방류를 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 유입량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중인데 그럼 이게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건가요? 네, 뭐 일단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갑작스럽게 뭐 저희가 일단 집중호우가 생기면 계곡이나 뭐 이런 데서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되는 사고 이런 사고들을 많이 전해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수위가 급격하게 늘어다 보면 뭐 야영객들이나 또 인근의 낚시 또 행랑객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어민들이 뭐 그물이 이제 쓸려 나가면서 재산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미리 사전에 좀 대비를 좀 잘 했고 또 군남댐 인근 지역에 출입을 통제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인명 피해는 좀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좀 우려되는 것은 어민들의 좀 재산적 피해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연결을 이제 해보기 전에 그 6시쯤에 환강댐을 방류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30분 정도면 이미 도달했다. 그러면 방류를 했을 때는 몰랐다가 30분 뒤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만약에 우리가 사전에 방류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다면 만약에 6시쯤에 통보를 한다면 저희가 그때에 맞춰서 시간에 대비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사전에 통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기습적으로 방류를 하게 된다면 뭐 지금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론상으로는
6시 30분이 되어서야 저희가 이제 방류를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달하는데 대비 시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저희가 대비하는데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지역의 날씨는 어떤가요, 대략적으로? 현재는 어제 중부지방에 상당히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었는데요. 예. 현재 장마 전선은 좀 남부 지역으로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지역에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요. 군남댐 인근 경계 지역에서는 현재 약하게 빗방울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수량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예. 아무래도 이틀 전 또 사흘 전부터 계속 기습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있었기 때문에 수위가 자체가 이제 더 이상은 방류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도 이제 비가 내리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날씨 좀 전해주시죠. 예. 네, 어제는 정말 중부지방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비가 쏟아졌었습니다. 자꾸 이제 강수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좀 전해드리자면 어제 중부지방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졌고요. 시간당 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중부지방에 쏟아진 비의 양을 좀 더해보면 경기도 가평에서는 약 320mm 정도의 비가 쏟아졌고 춘천이 279mm, 속초가 237mm 정도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조금 나긴 하지만 보통 장마철에 내리는 평균 강수량이 약 350mm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가평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어보면 사흘 사이에 장마 기간에 내릴 비가 한 번에 다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영향 때문에 북한 지역에도 이 정도의 상당한 비가 내렸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가뜩이나 이제 거의 수위가 만수위에 도달한 상태였었는데 큰 비가 쏟아지다 보니까 북한이 아마 더 이상은 예. 견디지 못하고 방류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환강댐 방류로 우리 쪽 군남댐 수위가 올랐다는 소식이 이제 또 들어와 있는데 환강댐 관련된 소식은 취재 기자 연결이 되는 대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진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제 지진 소식에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을 텐데 지진 상황은 어떤가요? 네, 어제 저녁 8시 33분경에 예. 울산 동쪽 약 한 52km 정도 떨어진 동해 해역에서 그러니까 동해 바다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지진으로 인해서 울산과 부산 등 영남 지방에서는 심한 진동이 감지가 됐었고요. 예. 내륙으로도 흔들림이 좀 전달이 되면서 대전이 진도 2, 경기도 지역이 진도 1의 진동이 관측이 됐습니다. 이번 지진의 경우에는 1978년 지진 계측의 관측 이후에 역대 5번째로 강한 규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동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2004년에 울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5.2 지진 이후에 12년 만에 가장 강력했던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예. 지진이 발생한 한 50분 뒤에는 비슷한 곳에서 규모 2.6의 여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후에는 여진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지진이라는 게 지각 내에서 쌓여 있었던 에너지가 분출되는 현상이다 보니까 네. 이 에너지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네, 아직 여진에 대해서는 조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네, 되는 상황인 그렇습니다. 거죠. 규모 5.0이면 상당히 큰 규모잖아요. 원래 이쪽 지역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했었습니까? 네, 이번 지진이 발생한 곳은 단층 때는 대한해협을 가로지르는 쓰시마 고코 단층이라는 곳인데요. 예. 울산 앞바다는 지난 2012년에도 규모 2에서 3 정도에 되는 지진이 5차례 연쇄적으로 발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지진 다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대형 지진이 나는 곳은 판과 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남쪽 해안이나 이른바 불레고리라고 불리는 지역들이 판과 판이 충돌을 하면서 예. 강한 지진들이 발생을 하는 지역들인데요. 다만 상대적으로 이 울산처럼 단층이 있는 지역들은 규모가 작습니다. 하지만 단층 지역이라 하더라도 피해는 상당히 클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 지진의 경우가 판과 판이 충돌한 지역이 아니라 단층이 찢어지면서 발생한 지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좀 따르면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단층대의 규모나 크기로 봤을 때
앞으로도 상당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진 얘기는 잠시 뒤에 더 듣도록 하겠고요. 네, 아까 전에 이 대담에서 진도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이 지진 소식을 접할 때마다 규모, 진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규모, 진도 비슷한 얘기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네, 보통 지진의 강도를 표현할 때는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규모, 리히터 규모라고 부릅니다. 이 규모라는 것은 지진이 발생할 때 분출되는 에너지의 절대적인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반면 진도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예. 진도라는 것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특정한 지점에서 땅이나 건물들이 흔들리는 세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통 진앙지에서 가까우면 진도가 크고 또 멀어지게 되면 낮아지게 되는데요. 만약 좀 더 쉽게 비유를 하자면 만약 우리가 나무를 뽑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나무를 뽑기 위해서 쓰는 힘을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나무가 뽑힐 때 나무가 흔들리는 정도, 나뭇가지나 잎이 막 흔들리는 정도가 진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작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진도가 크게 되면 즉 땅의 흔들림이 크게 되면 피해가 상당히 크게 됩니다. 지진의 경우 진도의 크기에 따라서 피해 차이가 크게 나는데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진도 체계에 따르면 진도 4 정도가 되면은 집이 크게 흔들리고 진도 5에서는 사람이 서 있기가 좀 힘든 정도입니다. 어제 울산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도가 약 한 5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다행히 해역이라서 내륙에는 피해가 크게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게 과연 우리나라에는 이런 지진으로부터 좀 안전한가? 그럼 실제로 우리의 강진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지진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그 요령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선 한반도의 경우에는 판과 판의 경계가 아니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강진의 위험은 적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상대적으로 강진의 위험이 적은 거지 빈도가 덜하다고는 얘기는 할 수가 없겠고요. 따라서 한반도도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과학기술로 지진이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진이라는 게 힘이 쌓이다가 단층대가 견디지 못해서 그때 발생하는 것이 지진인 건데 특별히 사전에 이 징후가 발견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미리 대비하는 게 피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지진이 나면 대피할 수 있도록 대국민 경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참고로 이 부분은 현재 기상청과 안전처에서 2020년까지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진이 잘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를 튼튼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정에 있을 때는 낙하물로 피해가 입지 않도록 또 해야 되겠고 식탁이나 책상 밑으로 피하는 게 가장 지진이 났을 때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화재나 가스 폭발을 막기 위해서는 가스 밸브를 차단해야 되겠고요. 대피 시에는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야 되겠고 되도록이면 학교나 넓은 운동장으로 대피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내진 설계 얘기를 하셨는데 내진 설계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일단 1980년도 이전에는 내진 설계가 된 건물들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부 특수한 관공서나 대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었겠지만 예.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지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좀 안 된 건물들이 많겠고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법으로 제정이 되면서 내진 설계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좀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은 거의 다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잘 알다시피 8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해역에 발생해서 그나마 거의 피해가 없었다고 하지만 만약에 내륙에서 규모 5 정도의 지진이 발생을 했다면 이전에 지어진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들은
거의 뭐 심할 경우에는 무너질 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잘 대비를 좀 해야 대비를 되겠군요. 해서 예. 앞으로 지진 대비를 뭐 잘해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일어난 지직 소식 그리고 오늘 환강댐 방류 관련해서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